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사회 2의 오늘은 북한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북한의 뭐 정치, 뭐 이 외교, 뭐 기타 뭐 경제라든가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이제 지금서부터 보시는 거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모습들이 아마 많이 나오고 일상생활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북한의 교육과 문화 중에 교육학제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시겠는데요. 북한의 교육학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조금 다른 면이 일부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하는 거를 여기는 이제 소학교라고 부르고 있어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이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는 이러한 이 중학교지만 중고등학교의 형태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년 편제는 다르지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마치 대학교도 동일하게 해서 마치 우리나라하고 유사하지만 약간 좀 다른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형태는 특히 중학교를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나누는 것은 중국의 형태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 어렸을 때서부터 이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 속하는 타가소와 유치원 과정을 거치면서 취약 전 교육이 이미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만 나이 기준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보다 한 살 더 어린 아이들이 소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유치원을 거쳐서 온 우리나라 치면 6살, 7살 아이들 만 나이로 5세, 6세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 유치원을 4세서부터 다니기 시작을 해서 1년씩 더 빠르게 이 어린이집과 그리고 유치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에서는 5년제 체제로 되어 있어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약간 유사한, 그래서 유럽의 교육 시스템과 약간 유사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는 3년 3년, 우리나라의 3학년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인 3학년 요 합쳐서 이 6년간의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 나이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어리니까 남한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나이가 한 살씩 더 어린 형태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있는 뭐 기본적인 뭐 국어, 영어, 사회, 뭐 과학, 수학, 과학 이러한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치지만 이러한 과목들 말고도 이 정치적인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특히 이 김일성 3부자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 혁명사상 교육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교과 커리큘럼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보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업이나 군사 기초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가에서 필요한 산업 인재를 키우고 국가에서 필요한 뭐 전투 군인 인재를 키우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커리큘럼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이 전반적인 의무교육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회주의 혁명과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산업 일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 과정에 이어서 이 대학 입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북한에서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12월경에 우리나라처럼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물리 등 6과목을 이틀에 나눠서 일단 예비고사를 보고 이 예비고사 성적과 각 학생들이 지망하는 그 대학을 고려를 해서 각 대학별 모집을 통해서 본고사 시험을 치러서 우리와 같은 2월 정도의 학과 시험과 면접고사 그리고 체력장 등을 통해서 대학 입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체제도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러한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었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 대학별
자유로운 입시 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조금 변경이 됐을 뿐 사실상 유사한 교육 체제와 그리고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진학한 학생들은 보통 대학 그리고 단과대학 그리고 고등전문학교처럼 우리로 치면은 4년제, 2년제 전문대학 그 외에도 직업학교와 같은 이러한 형태로 진학을 하게 되고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석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박사원과 연구원을 통해서 고등교육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북한에서도 이공계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뭐 풍부한 노동력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력도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북한의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북한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특수한 특수목적 교육기관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평양에 있는 제1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수학, 물리 등 이과 위주의 과학자 양성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마치 한국으로 치면은 그렇죠. 남한으로 치면은 이 과학고 같이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고등중학교와 초등중학 이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각 지역별로 있는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있는 이 외국어 고등학교처럼 6년제 중학교 과정에 있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등 8개의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평양 외국어 학원,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수재 인재 양성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 인민무력부, 우리나라 치면은 국방부 산하로 되어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혁명 유가족이나 아니면 전사자 가족, 고위 간부 자녀들을 어떤 사상적, 정치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학원 등도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특수목적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으로 치면은 남한의 그 예술계 특수학교처럼 무용, 음악, 조형이라든가 각 교예 과정처럼 이제 교예 과정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서커스나 아니면은 뭐 체육 그 체조와 같은 이러한 소질이 있는 특기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이 또 별도로 각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일반 보통 교육기관 외에 이러한 특수교육기관 등을 포함을 해서 현재 북한에서도 이 중등교육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과학기술까지 함께 육성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문예기관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북한의 문화는 실제로 이 사회주의 예술을 사회주의의 어떠한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이라는 북한의 모든 문학과 예술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위원회가 있고요. 이 중앙위원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직군별로 작가 동맹, 미술가 동맹, 음악가 동맹, 영화인 동맹, 연극인 동맹, 무용가 동맹, 사진가 동맹 등 각각의 이 창작 작업 자체도 하나의 이 문화예술을 사회주의화 시켜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어떠한 이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이러한 이 예술가 총동맹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작 활동들이 어떤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측면에서 초창기 이 북한으로 넘어갔었던 이 남한에 있었던 뭐 유명한 작가 그룹들도 사실은 이 사회주의 도구화로 변질되어서 뭐 대표적인
대표적인 월북 작가인 홍명이라든가 아니면 백석 시인 등도 실제로 이러한 문학예술 동맹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나중에 뭐 동화 작가로 전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정치인으로 성장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순수한 창작의 개념보다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의 역사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북한의 영화 역시도 북한의 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자랑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북한의 영화라고 하면은 뭐 전통적인 어떠한 이 권위주의적인 집단과 그리고 민중들의 투쟁을 생각해서 만든 뭐 인국정 같은 영화도 있지만 이렇게 항일 정신을 세우는 안중근과 같은 이러한 영화들도 있고요. 그 외에 사회주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혁명주의 영화 등도 북한에서는 아주 성황리에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북한의 문화예술적인 측면과 이러한 뭐 영화를 포함한 각종 창작 활동들이 결국 이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서서 나왔었던 어떤 이 민중의식을 고취시킨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역사의식에 있어서 항일 투쟁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자주 독립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강화하는 이러한 이 선전용 영화들이 주로 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의 이 공연 예술 측면에서도 사실 북한의 공연 예술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떠한 이 공연 예술을 통해서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거를 충족시킨다라기보다는 역시 북한에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뭐 극단이든 예술단이든 뭐 교향악단이든 이 뭐 합창단이든 협주단이든 뭐 음악단이든 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와 그리고 이 김일성, 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삼부자의 어떤 찬양 위주의 공연 예술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 있는 다양한 공연 예술이 실제 우리가 그 수준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다른 국제적인 이 각종 공연 예술 활동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콘텐츠 그리고 그 어떤 스토리라든가 내용들은 사실 어떤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연 예술하고는 서로 비교하기가 좀 곤란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공연 예술을 하나의 도구화 시켰기 때문에 어떠한 1대1로 경쟁하고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공연 예술 활동이 현재 북한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아리랑 축전이나 아니면은 전국 대학생 축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대형 마스 게임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체제와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결국은 각종 이러한 공연 예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어떠한 강건함,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정치 경제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는 데에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예술적인 재능이나 아니면 다양한 문화적인 재능 자체가 어떠한 체제 유지에 하나의 도구로만 활용된다라는 안타까운 점을 모두 다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 공연 예술이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한에서, 즉 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다양한 대중문화 공연들을 북한에서 실제 시연을 하고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소개를 했었을 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북한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공연 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우수성 또 내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적인 콘텐츠 자체를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문화적인 이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남북한이 서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반드시 이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앞으로 각 지역에 가지고 있는 우수한 그리고 각 체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선전성을 자랑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전통적인 문화라든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각종 공연 예술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러한 것들이 활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스포츠도 하나의 도구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스포츠적인 능력이나 운동적인 능력을 강화시킨다라기보다는 결국 사회주의의 이 동구권 이 사회주의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을 포함한 각종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떠한 국가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키웠었던 이러한 체육 활동들이 북한에서는 주요한 체육 대회와 주요한 스포츠 정책으로 이 북한의 일단 생활 문화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중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일어나고 있는 각 지역별에 있는 각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스포츠 활동에서 좀 더 중앙 중심으로 해서 각종 종목별 내지는 어떠한 뭐 학생이나 아니면은 전문 체육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 활동들이 각각의 어떠한 경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주요한 체육 대회에서 선발된 인원들을 다시 엘리트 스포츠로 육성을 해서 나중에 국제 대회에 진출을 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각종 체육 대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 체육 대회를 통해서 역시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자랑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떠한 이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축구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격투기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있고요. 아무래도 이 팀이라든가 대규모의 자금이 이제 투여되는 이러한 뭐 동계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동계올림픽에도 뭐 코로나 핑계이긴 합니다만 참석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신문 방송은 아무래도 역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신문이 대표적으로 북한의 신문 매체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신문 말고도 각각의 이 권역별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일부 이 중소신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서는 이 노동신문이 가지고 있는 이 대외적인 상징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노동당의 기관지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언론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방송 매체 역시 북한의 조선중앙TV,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왔었던 북한의 각종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있는 각종 방송, 이러한 것들도 실제로는 북한의 단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국영방송과 국영신문으로 신문방송 체제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나라에서 현재 뭐 대표적인 뭐 종편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예능 TV라든가 스포츠 TV라든가 애니메이션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사회 내에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한다라기보다는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자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문 방송 매체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 관광 문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평양 직할시나 아니면은 나선 남포와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유적지와 일부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마식령 스키장처럼 최근에 개장한 아주 이 뛰어난
관광 시설이 있어서 외국인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을 해놓기도 했습니다만은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이 있는 이러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일부 전통 관광 지역들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었을 경우에 특정 지역만을 지역적인 한계에 있어서 방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국제공항이 있는 평양을 포함을 해서 일부 뭐 금강산이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마식령 스키장, 뭐 묘향산 이런 지역들만 외국인들이 방문을 할 수 있고, 그 지역들은 특별한 허가를 통해서만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요들 중요한 지역들만이 외국인이 접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뭐 국제 도시에 준할 정도의 각 지역별로 관광지와 유적지, 공원 등을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각종 모습들이 북한의 관광에 대한 모습을 100%다 보여준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고요. 똑같은 뭐 백두산이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두산의 모습은 사실 중국에서부터 촬영된 모습이 대부분이고, 아직까지도 북한의 관광은 북한의 도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백두산의 모습은 사실 아주 일부 제한적으로만 군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방문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도시로서의 모습을 점점 갖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북한의,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북한의 대표적인 이 유경 호텔의 모습인데요. 북한에서 이제 가장 높은 건물로 105층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고, 높이도 300m가 넘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제 건축물이 되는 이러한 유경 호텔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은 평양 중심으로 시가지 내에서 아주 중요한 각종 관광 지역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사실 이 남북 관계가 계속 교류가 있었던 시절에는 사실 금강산이나 아니면 개성 관광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할 정도로 북한 사람들하고 또 북한 지역의 관광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 지역의 선조교를 포함한 각종 고려 시절의 각종 유적들과 뭐 북한의 금강산을 포함한 이 해수욕장에 있는 이 동해안에 있는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개발될 것을 사람들이 모두 계획을 했었지만, 그동안 10여 년에 걸쳐서 중단됐었던 북한의 관광 정책으로 인해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아무래도 과거에 이 고려 시대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유적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이 서로 관광 지역을 개발을 하는 것, 또 내지는 관광 말고도 어떤 문화적인 산업을 서로 교류하는 것은 민족 정체성을 그러니까 동일한 동질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매개이자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북한의 문화 중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아주 이제 그 70년 이상 분단이 되면서 좀 이 서로 상이하게 발전한 문화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의 언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언어는 사실상 이미 평양을 중심으로 과거에도 일부 사투리로서 중앙이었었던 서울말하고 서로 상이한 점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사회가 서로 이 단절된 채로 발전한 관계로 어떠한 이 한자어의 번영이나 스포츠 용어, 외래어의 수입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신용어들, 이러한 것들이 새로 생기면서 남한하고는 서로 다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분리되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을 일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그 외에 일부 각각의 언어들은 서로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적으로 발전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언어가 다시 융합되는 데에도 많은 세대
세대와 시간과 노력을 거쳐야지만 언어가 서로 통합이 되고 문화권이 하나로 통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 언어 교류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야지만 통일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북한의 교육 체계와 각종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정치 체제나 아니면은 경제 그리고 기타 다양한 사회 체제를 한꺼번에 통합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뭐 스포츠나 각종 문화적인 거, 공연 예술이나 아니면은 창작 활동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교류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동질성과 민족의 문화적인 우수성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 서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나 스포츠, 각종 공연 예술이나 다양한 각 분야에서의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통일에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서로 이 단절됐었던 이러한 이 이질감을 조금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교류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